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규택입니다. 오늘은 췌장암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에 제가 췌장암의 조기 발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췌장암을 어떻게 하면 조기 발견해서 일찍 치료할 수 있냐 그렇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 발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는 1기나 2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보통 한 15%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10명이면 1명에서 2명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만 바로 수술이 가능하고 대부분은 3기에서 한 35%, 한 4기에서 45%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암에서는 암 상기만 되더라도 대부분 수술이 가능하지만 췌장암 상기는 중요한 혈관들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기부터는 수술을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췌장암 진단받고 바로 수술했던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항암 치료나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려웠던 그런 경우들을 많이 주변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췌장암 그러면 상당히 치료하기 힘든 질환, 또 우리 어려운 그런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표준 치료 방법들이 많이 확립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의료 기술의 발전, 방사선 치료라든지 또 수술 기법의 발전, 항암 치료 약의 새로운 개발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좋은 결과들을 그래서 췌장암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췌장암 환자를 치료했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 증례를 최근 한 11명의 제 환자분 증례를 모아서 쭉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아마 췌장암 환자나 그 가족들이 아마 보면서 좀 더 희망을 갖고 또 그러면서 좋은 전망을 갖고 잘 치료에 임하는 게 이 강의의 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환자 증례입니다. 62세 여성이고요.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시행한 CT에서 췌장 꼬리 쪽에 이렇게 종괴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MRI를 체크를 했더니요. 역시 이 보면 췌장 꼬리 쪽에 이렇게 검은스럽게 보이는 이게 췌장암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강 내에 있는 그 대동맥 주변에 인프절에도 전이가 있었고 또 복막에도 전이가 있어서 췌장암 4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췌장암 4기로 해당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한 거고요. 확진을 하려고 그러면 꼭 조직을 얻어야 우리가 항암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환자들은 요새 이 조직학적 확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위에서 이렇게 위벽에서 췌장에 암이 의심되는 부위로 바늘을 찔러가지고 조직을 얻어서 이렇게 췌장선암을 확진했습니다. 딱 만 5년 전인 2019년 11월에 이렇게 췌장선암으로 확진이 되었었고요. 환자분은 이제 췌장암 4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1차나 2차 요법 중에 폴피리녹스라는 4제 요법, 젬사이타빈 아브락사라는 2제 요법, 이것이 서로 1차에 안 되면 2차에 2제 요법으로, 뭐 1차에 2제 요법을 썼다가 안 되면 2차에 4제 요법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서로 쓸 수 있는 약인데요. 이 폴피리녹스라는 4제 요법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이 약제는 한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한 3일 정도 주사를 맞는데요. 이것을 갖다 한 4번을 맞는 걸 한 사이클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8사이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우리가 4번씩 4사이클마다 개복 CT나 뭐 MRI 이렇게 찍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췌장의 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복막 전이하고 인프절 전이도 줄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뭐 수술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양성작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SBRT라고 해서 비교적 고농도의 방사선 양을 집중적으로 그 암 조직 부위에만 다른 조직에 영향을 안 미치고 주는 그런 방사선 치료입니다.
보통 과거 같은 경우는 한 24번에서 28번에 이렇게 오랜 기간에 이게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그것만 하다가 또 다른 때 또 암이 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짧게 이 고농도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또 연이어서 항암 치료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간에 수술에 버금가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양성자 치료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를 일단 해서 그 원발 부위 암을 상당히 줄이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항암을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펫CT를 다시 찍어서 실제로 이제 암 조직이 살아있는지 안 죽어 있는지 그걸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CT를 찍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암이 죽어 있는데도 그 침범 부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부분이 죽어 있는 부위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펫CT를 이렇게 암 반응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환자는 거의 췌장암, 복막 전이, 림프절 전이가 호전됐다는 게 보였고요. 그래서 췌장암 4기였지만 거의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제가 외과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2020년 9월 달 수술을 했고요. 진단받고 나서 그러니까 벌써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됐을 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서 수술 소견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우리가 아무리 그 암 해당되는 부위의 조직을 다 떼어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아주 미세한 암 조직들이 혈관이나 림프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조 항암을 진행합니다. 보통 8번에서 12번 진행을 하는데 이분은 워낙 수술 경과가 좋았기 때문에 8번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CT나 MRI를 찍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딱 만 5년이 되셨는데 아무 재발 없이 이렇게 잘 추적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는 이제 산정특례 만 5년 됐기 때문에 만료가 하고요. 이다음부터는 그냥 일반 급여로 해가지고 한 6개월이나 이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다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볼 그런 예정인데요. 실제로 보면 만 5년 동안 재발 없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일단은 완치됐다고 그러고 산정특례도 이제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 진단받고 췌장암 4기였지만 우리가 항암요법, 그다음에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요법, 그리고 수술요법, 수술 후에 보조항암 이것을 통해서 암을 잘 치료했던 그런 증례인데요.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펫CT 2019년 11월 달 처음 진단됐을 때 이렇게 노랗게 이게 활동성 있는 암병변이 있을 때 이게 진한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그쪽 해당되는 부위에 전혀 이렇게 활동성 있는 병변이 없이 깨끗하게 치료된 걸 보고요. 이래서 이때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고 환자분은 수술했을 때 수술하면 그 췌장 병변을 하고 구주변 조직을 다 떼어내서 우리 조직병리과에 보내면 이걸 다 잘라가지고 암세포가 숨어 있는지 어떤지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봤더니 물론 이제 진단은 췌장에 미부암 꼬리 쪽에 생긴 암이었고 그 다 잘라봤는데 살아있는 암세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 그 혹시나 그 암의 그 조직이 괴사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몇 프로가 괴사되는지 말씀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없으니까 100%가 다 암세포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띄어냈던 림프절일 전이도 없고요. 그리고 같이 절제된 꼬리 쪽이니까 아무래도 비장이나 부신 또 이게 복막도 조금만 결절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다 절제를 했는데 잔류암이 없어서 환자분은 이렇게 잘 치료가 됐던 그런 증례입니다. 자, 다음 증례를 볼까요? 68세 남성인데요. 이분은 타병원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 두부에 이렇게 종괴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부 초음파인데 이렇게 크기가 한 3cm, 2cm 정도 되는 그런 종괴가 발견되고 이 주변으로 이게 빨간색은 동맥혈, 푸른색은 정맥혈인데 이렇게 혈관이 가는 걸 봐서는 아마 악성 종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병원에 오셔서 MRI 사진을 찍었습니다. 역시 췌장의 머리 앞에 또 머리 쪽 두부 쪽에 이렇게 종괴가 있으면서 그게 바로 이쪽으로 가는 간의 간문맥을 2cm 이상 이렇게 침범을 해서 혈관 침범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요거를 갖다가 조직 검사를 해서 췌장선암을 확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서 항암 치료로 이 사제요법인 폴피리녹스 항암 치료제를 사용을 해서 한 21사이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침범을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췌장암 크기는 줄었지만 여전히 그 CT에서는 간문맥에 이렇게 닿아 있는 혈관 침범 소견이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하기는 그래서 양성자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SBRT 양성자를 일주일에 5번 정도 해서 그걸로 양성자 치료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다시 우리가 PET-CT를 찍어서 정말 살아있는 조직이 있는지, 그 혈관 침범이 어떤지 이렇게 봤더니 현저하게 췌장암 병변이 호전됐다고 얘기하고 그 설사 닿아있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암 조직이 거의 다 죽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고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과에 의뢰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췌장 머리 쪽에 있는 암이기 때문에 수술이 큽니다. 그걸 제거하게 되면 췌장 머리, 십이지장, 담도의 끝부분, 담낭 이렇게 4개 장기를 제거하고 연결하는 큰 수술인데 그 수술을 하고 우리 또 조직병리 또 결과를 봤지만 암세포가 이미 다 없어졌고 또 주변에 림프절 전이도 없는 이런 소견으로 잘 치료가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 제거를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이제 이렇게 잘 됐으면 굳이 수술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를 계속 놔두면 어떡하냐 보는데 아직도 우리가 많은 전례들을 보면 그렇게 아무리 완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살아나면서 또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원칙적으로는 원발 암이 있었던 부분이 잘 치료가 됐다 할지라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보조항암으로 폴피노스 사지요법을 12번까지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 혈관 침범이 있었지만 지금 진단 후 4년 만이 경과가 됐는데 재발 없이 아주 추적 검사를 잘 관찰 중에 있고요. 이 환자분 잠깐 보면 우리가 췌장암일 때는 증가되고 있는 수치가 CA19-9라는 이 수치인데요. 실제로 1900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항암을 한 6사이클 하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요쪽에 있는 카트라인이 한 34라는 CA99 그 수치고 정상 수치 상한치거든요. 그 이하로 항암을 6번 하니까 1975에서 28로 6번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해서 아무리 처음에 수치가 몇만 높았다 할지라도 잘 치료가 돼서 수치가 급격하게 잘 한 8번이나 12번 내에 이렇게 떨어지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양표지자 수치가 올라갔던 환자가 급격하게 잘 떨어지면 예후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PET-CT를 보면 처음 진단 당시에 이렇게 췌장 두배에 아주 활동성이 강한 아주 진한 노란색의 종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2021년 3월 9개월 뒤에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증례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세 여성분이시고요. 복통과 체중 감소를 검사한 초음파에서 췌장 최부에 이런 종괴가 있어서 큰 병원을 권유받고 오셨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제 CT를 찍었고요. CT에서 봤더니 이제 췌장 최부에 이렇게 한 종괴가 있으면서 여기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제 복강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주변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동맥, 간무맥 이렇게 혈관 침범이 있고 그 주변에 림프절의 전이가 있어서 전형적인 췌장암 3기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그 CT를 보면 요 간 표면이 좀 오돌도돌해서 어느 정도 간 경변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일단 우리가 췌장암 3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우니까 항암 치료를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췌장 선암으로 2018년 6월 비교적 6년 5개월 전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환자는 처음에 이제 그때 입원을 안 하고 외래할 수를 받는 게 이제요법 젬사이텐 아브락산 이 약제는 한 주사 맞는 시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입원을 안 하고 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게 좀 편하게 항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오셔서 주사 맞고 가시고 1주, 2주, 3주 한 달이면 4주 가면 3번 오시고 마지막 주는 한 번 쉽니다. 그걸 한 사이클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4사이클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4사이클 끝나고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혈관 침범으로 수술을 못하니까 양성자 치료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양성자 치료를 끝냈고요.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는 계속 또 지속적으로 합니다. 9사이클 정도 진행을 해서 2019년 9월 달이 돼서
다시 또 우리 평가를 해봤더니 췌장암 크기는 아주 줄었지만 혈관치 보면 여전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술하기는 좀 어려운데 암 크기는 많이 줄은 것 같고요. 근데 환자분은 이 양성치자 치료가 물론 부작용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강한 빔이 위나 소장 쪽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환자들에서도 많은 증례에서 위궤양이나 그 소장에 궤양이 생기고 아주 드물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 있어서 천공이 돼가지고 수술했던 경우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성자 치료할 때는 저는 환자분한테 위 보호제를 미리 드려서 치료 시작부터 계속 드시게끔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위궤양, 출혈 이런 것 때문에 입원해서 고생을 했었고요. 또 이 젬사이타민과 아브락사닌 항암제를 쓰면 아브락사닌의 효과가 워낙 강하게 이 젬사이타민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이 손발 저림이 아주 심하고 손발 감각이 없어져서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나중에는 좀 뻣뻣해져서 제대로 젓가락질도 못 하시고 또 걷는 것들이 좀 힘들어져서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손발 저림이 심해서 이게 내 지금 궤양 출혈도 있고 힘들어서 이제 좀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잘 항암을 계속 받을 수 있을 때 지속해서 가는 거지 억지로 환자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의사가 이거 안 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꼭 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해서 항암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잘 환자와 상의를 해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휴지기도 갖고 아니면 양을 좀 줄이기도 하고 기간을 좀 늘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같이 잘 상의해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일단은 좀 보다가 이제 조금 회복되고 그러면서 뭐 또 CT나 혈액병 검사에서 CA19-5 수치 올라가면 이제 다시 항암을 할 생각을 하고 주고 봤는데 뭐 처음에 1개월, 3개월 괜찮으니까 또 6개월 간격으로 한번 보는데 환자분이 전혀 암 수치도 안 올라가고 CT에서 커지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중단한 상태에서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만 5년 됐을 때 이제는 뭐 항암도 안 하면서 중단했기 때문에 PET-CT를 찍어봤더니 뭐 췌장집의 암 크기가 거의 다 없어지고 그냥 잔류암이 조금 의심이 되는 정도의 소견이라고는 좋지만 명확하게 그것도 정말 살아있는 암이 있는지 의문이옵니다. 그래서 더 일단 만 5년이 됐기 때문에 산정특례 종례하고 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추적 검사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환자는 재발 없이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결국 이분은 항암 치료만 하고 양성자 치료만 조금 한 1년 반 정도 했다가 그 부작용으로 더 중단을 했는데도 암이 재발 없이 지금까지 6년 만이 지냈는데도 괜찮은 그런 증례도 있습니다. 환자분 보시면요. 2018년 6월 달에 이렇게 상당히 큰 크기의 활동성 있는 종괴가 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제 만 5년이 됐을 때 이렇게 추적 검사했을 때 PET-CT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 제 외래에 아주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다니고 계십니다. 다음 증례를 보면요. 58세 남성이신데요. 이분은 전립선암 수술을 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하면 간이나 이런 쪽에 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뇨기과에서 이제 CT를 찍는데요. CT를 찍다가 우연히 췌장 쪽에 이상이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췌장 꼬리 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종괴가 보이죠. 그리고 또 이쪽 간에도 이런 병변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뇨기과에서는 혹시 전립선암이 이게 관 쪽에 전이가 됐나 했는데 췌장 꼬리 쪽에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췌장암 가능성이 있고 전립선 쪽은 수치가 괜찮으니까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나 해서 이걸 조직 검사를 해서 검사를 확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음파 내시경으로 췌장 쪽에 있는 꼬리 쪽에 있는 종괴도 검사하고 밖에서 복부 초음파를 보면서 이쪽을 찔러서 초음파로 이 간에 있는 조직 검사도 했더니 다 이 췌장 선암이 있으면서 간전이 된 걸로 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의 간전이로 4기로 이게 판단을 했고요. 뭐 전립선암은 잘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췌장암에 대해 우선적으로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사제요법을 시작을 했고 상당히 오랫동안 19사이클을 진행을 했습니다. 간전이가 있기 때문에 간전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뭐 다른 쪽 수술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고요. 아주 근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간에 가 있는 전이 되어 있는 암의 크기도 많이 줄어서 잘 안 보일 정도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원발 암도 크기도 많이 줄어서 일단은 그래도
간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수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양성자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7사이클 정도 더 해서 한 66사이클까지 항암 치료를 해서 그 후에 PET-CT를 찍어봤더니 그 PET-CT에서는 암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완전 관해된 소견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외과에 조심스럽게 저희도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비교적 간전이까지 있는 췌장암 4기 환자지만 수술을 해달라고 했는데 외과에서도 그동안 치료 경과를 보고 그다음 PET-CT를 봐서 그럼 해보자고 그래서 실제로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하기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잘 조직을 떼어내고 그 조직을 봤더니 잔류암이 하나도 없고 림프절 전이도 없고 그렇게 해서 환자는 그렇지만 간까지 가 있었던 그런 4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후에 또 숨어있는 암의 것들 잔류암을 완전 치료하기 위해서 보조항암을 12번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췌장암 4기로 진단받고 전립선 압도 있었던 그런 환자였지만 이렇게 항암, 그다음에 양성자 치료, 수술, 또 보조항암을 통해서 이 4기 환자에서도 이렇게 잘 치료가 되고 지금까지 별 재발 없이 잘 추적 검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 환자도 조금 되게 좋은 예후를 보이는 환자들은 이렇습니다. 보면 CA19-9 수치는 췌장암 환자의 한 90%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이스 항원이 음성인 분들은 암 수치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걸 지표로 삼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90% 정도는 이렇게 처음에 진단받으면 암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분도 처음에 1930까지 CA19-9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한 8번 하고 나서는 이 커트라인 34 이하로 이렇게 들어와서 23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8사이클 정도 하니까 이렇게 수치가 1900에서 23까지 정상으로 떨어지니 이렇게 잘 떨어지는 분들이 예후가 좋습니다. 처음 진단됐을 때 췌장 몸통에서 꼬리 쪽에 있었던 종괴, 그 다음에 머리 쪽에, 간 쪽에 전이가 됐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수술할 때까지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보면 다 없어졌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조직 다 잘라내서 봤던 우리 조직 검사 속에서도 잔류암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좋은 증례입니다. 그래서 췌장암 4기 환자분들도 이렇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보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질문들이 조금씩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많은 증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을 할 테니까 질문들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66세 남성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이미 2021년 6월 췌장암 3기로 진단받고 처음 폴피녹스 4제요법, 그다음 2차 요법인 젬사이타이마노스 2제요법 이것을 다 했는데 항암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이 진행되고 효과가 없어서 이제 그 3차를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환자한테 좀 더 희망이 좀 없다는 쪽으로 1차, 2차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저희 병원에 오셔서 좀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2021년 6월 달 그쪽 외부 병원에서 찍었던 CT인데 이렇게 암이 이렇게 크게 진행되어 있었고요. PET-CT에서도 보면 상당히 한 6cm 이상 커다란 종괴의 활동성 암이 이렇게 있었는데 1차, 2차 항암에서도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2차 똑같은 약을 못 씁니다. 이제 3차는 다른 약을 쓰는데 최근에 마침 오니바이드라는 3차 항암 요법이 있어서 우리가 오니바이드 3차 항암제를 좀 쓰고 그리고 당장 이쪽에 중요한 혈관들을 여기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항암 조금 하면서 양성자 치료를 해서 이 암의 크기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지금 포기할 수 없고 66세고 비교적 환자분들 경정하셨기 때문에 또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어서 또 제 지인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책임을 갖고 해보자고 그래서 권했습니다. 그때 환자분도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혈관은 이렇게 복강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침범이 많아서 혈관 침범 아주 심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오리바이드라는 그 항암제 요법을 여기서 3차제로 시작을 했고요. 한 사이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좀 양성자 치료를 했습니다. 역시 한 5번 정도 이렇게 양성자 치료를 하고요.
그 후에도 이제 오니바이드 항암을 한 2주나 처음에는 하다가 조금 환자분이 조금 컨디션도 괜찮고 그래서 한 3주의 간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4사이클까지 진행을 해서 작년 12월까지 진행을 했는데 사실 환자분은 1차, 2차에서 더 진행했기 때문에 3차를 쓸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생존을 어렵게 생각을 했었지만 치료가 그래도 잘 경과가 되고 그랬고 그래서 PET-CT까지 찍었더니 암 크기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도 다 거의 관해되는 그런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초에 저희가 다학제 진료를 했습니다. 다학제 진료하면 저희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그다음에 일반외과, 그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영상외과 이렇게 6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환자에 대해서 긍정적 토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 크기는 많이 줄어들어서 없어진 건 맞는데 너무 여러 혈관에 걸쳐서 이렇게 잔존하고 있는 죽어 있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제거하다 보면 혈관들을 다 건드려야 되는데 너무 혈관이 광범위하게 있어서 외과에서 수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항암 치료를 더 하면서 경과를 만 5년까지 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냥 오니바이드를 하는데 이제 처음엔 뭐 2주나 3주 간격으로 하던 것을 조금 관찰하는 게 요새는 4주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11월까지 추적 검사했는데 암 진단하고 사실 3년 만인데 재발 없이 그대로 잘 환자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태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1차, 2차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3차 치료제에도 효과가 있고요. 혹시 또 1차, 2차 때 양성자 치료나 이런 중입자 치료나 방선 치료를 안 했던 분들은 한번 원발 부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원격 전이가 없다 그러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증례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드립니다. 이 환자분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그 오니바이드 썼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올라가서 한 215까지 올라갔었지만 이게 12번 정도 쓰니까 그다음부터는 15로 떨어져서 그다음부터는 항상 이 34 이하로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게 2023년 12월, 작년 12월 수술 때 그때 하기 위해서 봤던 것은 췌장골조에 한 6cm 이상 커다란 종괴가 있었던 것이 거의 깨끗하게 없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죽은 조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CT에서 보면 이렇게 혈관하고들 다 감싸고 있어서 이 혈관들을 다 잘라서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은 못하고 지켜보고 있지만 계속 이 환자도 좋은 예후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례를 또 한번 볼까요? 58세 남성이고요. 최근에 당뇨병이 발생해서 그쪽에서 CT를 찍어서 췌장 쪽에 이렇게 보이는 종괴가 있었습니다. 한 4cm 정도 췌장 체부암으로 진단받았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MRI 사진을 찍어봤더니 바로 그쪽으로 총간동맥을 침범을 해서 일단 이렇게 혈관 침범이 있으면 바로 수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췌장 선암으로 2019년 11월 달 딱 5년 전에 이 환자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역시 항암제로 사제요법인 폴피리녹스를 4사이클 진행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분은 CT에서도 암 크기가 줄고 혈관하고 좀 이렇게 떨어진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딱 보이면 수술도 바로 보낼 수 있고 좋은데 대개는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할 수 없이 양성자나 방사선 치료하고 또 좀 보다가 이제 수술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분은 뚜렷하게 혈관 침범이 없어진 게 보였기 때문에 한 4번 정도 딱 3개월 만에 치료하고 췌장 외과에 무리해서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병기를 봤더니 한 4번만 해서 그런지 그 종양 괴사율이 100%가 아니라 한 50%, 반은 살아있는 조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이게 3.2cm로 2cm 이상이 되면 T2, 2에 해당이 되고요. 주변에 특히 림프절도 15개 줄 중에서 하나에는 양암세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2에는 M0라고 해서 병기로 따지면 2기의 후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면 또 수술 후에 재발률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보조항암으로 12번의 폴피리녹스를 맞췄는데요. 다행히 그거 맞추고 나서 우리가 6개월마다 이제 추적 검사를 하는데 지금 만 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재발 없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제 혈관 이렇게 침범이 좀 되어 있어 수술 애매하거나 이럴 때로 우리가 보더라인 리섹터블 췌장암이라고 그래서
경계성 췌장암이라고 그랬는데 과거는 그래도 이게 가능하면 혈관도 뭐 잘라서 수술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항암을 해서 크기가 좀 줄어든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혈관 침범이 좀 의심되면 항암을 먼저 하고 그러고 해서 반응이 있으면 그다음 수술하는 걸 최근에는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보시면 처음 진단됐을 때 이렇게 췌장에 이렇게 종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항암 치료 바로 하고 또 수술하고 나서 경과를 봤더니 깨끗하게 주변에 재발 없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증례입니다. 다음은요, 62세 남성인데요. 이분은 배에 통증이 있었고 등에 통증도 있고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췌장에 이렇게 체부하고 꼬리에 걸쳐서 커다란 종괴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췌장 외부 한 6cm 정도의 암이 있었고요. 요것이 보면 이렇게 아주 진하게 흰색으로 보이는 건 혈관들이거든요. 혈관들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습니다. 복강동맥, 위동맥, 비장동맥 이렇게 침범이 있었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전형적인 췌장암 상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췌장 선암으로 확진을 했고요. 항암을 폴피노옥스 4제요법으로 한 8사이클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역시 혈관 침범 때문에 바로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양성작 치료를 이때 했습니다. 5번 양성작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도 CT 찍을 때마다는 혈관 침범은 전혀 그냥 호전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다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한번 다시 PET-CT를 찍었더니 역시 PET-CT에서 췌장암이 거의 안 보인다고 대부분 관이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외과에 수술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에서 그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개복을 이렇게 해서 이제 췌장 절개를 하기 전에 이제 복막을 이렇게 들어서 췌장을 둘러싸고 있는 복막을 보는데 그 복막에 CT나 이런 데서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작은 결절들이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절을 일단 수술장에서 좀 띄어서 수술장에 있는 병리과 선생님한테 동결대편으로 보내서 봤더니 암세포는 아니지만 비정형적인 세포, 그러니까 그 암하고 정상세포하고 중간 단계 이런 세포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도 복막 전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4기에 해당이 됐었는데 모르고 이렇게 계속 있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이게 있어서 이게 더 진행하는 게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외과 선생님이 그냥 그 수술이 너무 커질 것도 같아서 그냥 닫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항암만 하자고 그래서 실제로 항암을 하는데도 환자분은 워낙 예후도 그 경과도 좋고 상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을 사실은 69차까지 지금까지 진행해서 오시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바로 이제 마지막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시고 저는 이제 항암 종료를 하고 그냥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런 증례들도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요 종양표지화 수치가 이렇게 정상 위에서 이렇게 처음 항암할 때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12차 끝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여기 34인데 정상 이하로 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봐서는 이렇게 역시 종양표지화 수치가 이렇게 잘 올라간 분들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걸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1월 달에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췌장에 있었던 활동성 있는 이런 종괴가 2023년 4월 PET-CT에서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57세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환자분이 역시 복통이 있어서 췌장에서 CT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췌장 요 중심 부위에 체부에 이런 식의 이렇게 종괴가 보이고요. 이 한 3.4cm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 종괴는 이렇게 보면 옆에 혈관들이 보이죠? 이렇게 하얗게 이 혈관들을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동맥과 가문맥을 침범한 전형적인 췌장암 3기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딱 만 5년이 전인 2019년 11월 달에 췌장 선암으로 확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제요법인 폴피리녹스 항암제 요법을 시작을 해서 12번 정도 하고 또 혈관 침범 때문에 바로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를 했습니다. 주 5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폴피리녹스 항암제를 한 24살까지 이렇게 제어를 했더서 PET-CT를 찍었더니 암세포가 거의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제주도 분이시고 남편하고 항상 같이 다니시는데 부부가 어디서 얘기를 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수술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강박관념이 있어서 본인은 항암만 계속 해만 좋지 수술을 안 하시겠다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걸 또 억지로 잡아서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의사를 존중을 해서 그럼 항암을 암세포는 거의 안 보이긴 하지만 안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항암을 하자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2주 간격으로 했던 것이 3주 간격, 그다음에 4주 간격, 그다음에 5주 간격까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폴피노스 해서 지금까지 66차까지 하시고 사실은 오늘 제 외래 보시고 마지막 항암을 위해서 입원하셨습니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 항암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하시고 이제 퇴원하실 텐데 결국 지금까지 재발 없이 완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항암을 종료하고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해서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수술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항암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실제로 처음에 수치가 683까지 많이 올라갔던 것이 한 8번 하고 나서는 26으로 이렇게 쑥 떨어졌습니다. 2019년 11월 처음 진단받았을 때 췌장 머리 쪽에 이렇게 큰 크기의 활동성 있는 종괴가 보이던 것이 2023년 7월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더 특이한 경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1세 남성 환자인데요. 좀 비교적 젊은 환자죠. 이 복동으로 검사한 CT에서 이렇게 췌장 머리 쪽에 이렇게 종괴가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간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해놨지만 간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발성으로 이렇게 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췌장 두배도 있고 젊은 남성이지만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췌장암 4기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 조직 검사로 이 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췌장도 그렇고 췌장선을 확진했는데 이분이 이제 물어봤더니 마침 어머님도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이시고 마침 제가 보지는 않았고 다른 교수님이 이제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님 이제 아니까 제가 차트를 좀 봤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젬사이타빈, 아브락산, 이제요법을 아무래도 좀 고령이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실 수 편하니까 하셨었는데 실제로 1차 항암에 효과가 없이 많이 진행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아무래도 어머님하고 아들을 동시에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오늘 진료 요소는 다르지만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받는데 어머님이 약제가 이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1차로 우리가 이제요법을 쓸 수도 있고 사제요법을 쓸 수 있는데 환자분한테서는 그래서 어머님은 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제요법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제요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사제요법을 시작을 해서 한 12사이클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 진행 중에 어머님은 불과 아들 치료받은 한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일단 그 아버님이 그때 아들만은 좀 더 오래 잘 치료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간곡히 부탁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이게 치료하면서 저도 효과가 있기를 상당히 바랐는데 다행히 CT를 찍었더니 췌장암이 크기가 3.4cm에서 2cm로 많이 줄었고요. 간에 여러 군데 전이가 있던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양성자치료센터에 문의를 해서 양성자 치료를 했는데 이분은 조금 범위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양성자 요법을 조금 바꿔서 SBRT가 아닌 IMRT로 해서 이거는 조금 들어가는 방선량은 좀 줄이고 횟수를 약간 늘려서 부작용을 좀 줄여서 넓은 광범위하게 하는 양성자 치료의 한 일종인데요. 이럴 때 한 10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항암 치료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폴피리록스 내가 사제요법으로 32차까지 진행을 하고 PET-CT를 찍었더니 췌장과 간에 있었던 간에는 또 다발성이 있었던 암이었는데 췌장암사기 이것이 완전히 다 없어진 그런 소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외과에 수술을 진행을 해서 췌장 두부암이기 때문에 췌장 두부와 그 다음에 12장 그리고 원위부 담도 그리고 담낭을 제거하는 그런 휘플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하고 나서 다 잘라본 조직속에서 절제된 안에서는 살아있는 암세포도 없고 림프절 전이도 없고 수술장에서 간을 확인했는데 간에 전이됐던 것들도 다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끝에서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보조 항암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렇게 좀 암 전이도
간전이가 단발성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효과가 좋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사실은 환자분 운이 좋았던 건 처음에 사제요법을 먼저 썼던 게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어떤 약, 이제요법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사제요법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아직 알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임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더 저희가 약물 선택하는데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곧 이제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보면요, CA19-9 수치가 항암을 하고 나서 19,900까지 아주 2명 가까이 아주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이 11번 하고 나서는 32로 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항암 치료에서 암 수치가 잘 떨어지는 것이 효과가 좋은 걸 알 수 있고요. 처음 진단 당시에 췌장 2배 이렇게 큰 활동성 있는 종괴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었 2024년 1월에는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51세 남성인데요. 환자분은 복통과 체중 감소로 검사한 CT에서 췌장에 이렇게 종괴가 발생했습니다. 췌장 머리에서 몸통 넘어가는 곳, 목에 해당하는 경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3.5cm 크기의 그 종괴가 있으면서 요 간으로 가는 총간동맥하고 주문맥을 좀 침범을 하고 있어서 췌장암 상기입니다. 초음파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췌장 선암으로 아주 제가 췌장암 환자들 보기에 초기에 2016년 11월 거의 8년 전에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고요.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요법을 저희가 많이 썼기 때문에 젬사이타빈 아브락산 항암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항암을 한 6개월 정도 7사이클 진행을 했는데 암이 진행을 더 했습니다. 1차 요법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환자는 등도 통증이 있고 체중도 더 빠지고 컨디션도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2차 항암을 할 만한 컨디션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풀피녹스 항암보다는 그 당시에 젤록스라고 그래서 젤로다라는 경구용 항암제하고 옥살리플라틴은 세포 독성 있는 항암제를 쓰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부터 이제 이걸 하자고 해서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도 좀 줄어들고 체중도 늘고. 근데 환자분은 이제 1차 치료법에서 실패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 면역 치료제를 비급여 치료는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이 NK셀 치료라고 이제 암 환자들 사람에서 아름아름 하는 것을 췌장암 환자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게 진백스라는 리아백스라는 그 면역 치료제 임상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른 병원에서 참여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하시라고 그렇지만 일단 주 치료는 계속 하자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6번 이 젤록스를 하고 나서는 항암하고 CA19-9 수치가 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양 크기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물론 다른 보조적으로 면역 치료하는 걸 하시면서 하자고 해서 젤록스 이 치료를 2018년 10월까지 22차를 진행을 했더니 이 옥살리플라틴의 그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약간 호흡도 좀 곤란하고요. 혈압도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말초신경에 염증을 좀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부담스럽고 암 수치도 떨어지고 많이 컨디션도 좋은데 부작용 때문에 더 하긴 좀 이제 세포 독성 있는 항암제 쓰지 않았으면 해서 그러면 이거 끊고 보자고 그렇게 하고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 또 이 키트로라는 이 면역 치료제가 상당히 그 카터 대통령 그 치료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저희 5개 아마 빅5 병원에서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다른 작은 병원에서는 아름아름 조금씩 암 환자들한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맞는 것도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유지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원래 이게 3주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는데 환자가 그것도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왜냐면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주로 하고 또 5주로 하고 6주로 하고 8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냥 본인이 이걸 안 맞으면 혹시 재발할까 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봤는데 5년까지 했는데 정말 재발 없이 깨끗했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8년까지 다니시는데 아무 진행 없이 수술 안 하고도 이렇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봐서는 이분은 아마 2차 항암을 했었던 이때 효과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2차 항암을 하면서 젤록스에서 554까지 올라갔던 암 수치가 금방 정상으로 떨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0월 달에 보였던 이 췌장 종괴도 2018년 1월 달에 깨끗하게 없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아마 마지막 증례일 것 같은데요. 55세 남성 환자고요. 복통과 체중 감소를 검사한 CT에서 췌장의 종괴가 발견돼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췌장 두부에 이렇게 4.5cm 정도의 그런 종괴가 있고 이렇게 간에도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췌장 머리에 4.5cm의 암이 있고 총간동맥, 복강동맥, 비동맥 측면하고 간전이가 있는 4기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요 간도 우리가 초음파 조직 검사를 했고요. 이건 췌장 부위는 내시경 초음파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선암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선암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 세포의 분화도를 봅니다. 되게 웰 디퍼렌시에이티드 분화도가 좋은 거, 모더레 디퍼렌시에이티드 분화도가 어느 정도 괜찮은 거를 보는데 이분은 제일 분화도가 푸어리 디퍼렌시에이티드 칼치노마 나왔습니다. 이게 이 분화도가 나쁜 건 아주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55세 남성이지만 예후가 나쁠 거 생각했고 특히 간전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예후가 안 좋아서 금방 항암 잘 안 듣고 돌아가실 걸로 이렇게 사실을 예상을 하면서도 항암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환자는 그때 이제요법을 일단 먼저 진행을 해서 젬사이타민 아브락사를 했는데 아주 효과 좋았습니다. 한 3번 정도를 했더니 암 크기도 많이 줄고 간에 전이 됐던 것도 없어지고 림프절 전이도 줄어들고 그래서 실제로 진단 와서 이렇게 한 9개월까지 한 11번의 항암 치료를 진행했는데 암이 많이 줄어드는 게 확인됐고요. 그렇지만 환자가 손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락사의 부작용으로 손발 저림과 이쪽 감각 이상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55세 젊은 전문 분이신데도 넘어지셔가지고 발목 골절이 있어서 그쪽에 그 철심 넣는 그 수술을 하고 그래서 조금 항암을 좀 중단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환자분이 암 크기는 줄어들고 이제 완전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항암제를 또 쓰면 또 넘어지고 힘들 것 같으니까 좀 다른 항암제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그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경구용 항암제로 TS1이라는 그런 5FU 제제의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제로 해서 사용을 해서 이것은 4주 복용하고 2주 쉬고 4주 복용하고 2주 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경구용 항암제만 해서 하다가 혹시 암이 좀 진행하거나 이런 게 보이면 다시 또 옛날 항암제를 좀 쓰자고 이렇게 환자랑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 없이 깨끗하게 그대로 다 돼서 한 5년까지 계속 6개월 간격을 충족했는데 암의 제품 더 커지거나 그런 거 없이 해서 그 다음에 경구용 항암제도 중단을 하고 환자한테 또 수술하는 거 한번 그랬는데 수술은 자기 하기 싫다고 강력하게 또 말하셨고 혈관증 범죄 있어 그럼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8년 5개월 지나고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도 환자분 재발 없이 이렇게 잘 지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도 많은 경험들을 환자 증례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아주 예후가 나쁠 걸로 생각했던 분들도 췌장암 4기에서 이렇게 그냥 주사제 좀 쓰고 경구용 약으로도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환자분이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될지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많은 증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 환자분은 11분의 증례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최근에 검사했던 것이 하나도 암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췌장암 정말 치명률이 높은 암이지만 치료에 반응을 보이는 증례가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암 치료는 1차, 2차 표준 항암제가 있고 또 3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로 강력한 저희 병원의 양성자 치료 또 세브란스의 중립자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수술 이렇게 복합으로 하면서 실제로 전에 치료가 안 됐던 그런 암 환자들이 이렇게 완치가 되는 증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기에서도 이렇게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매 순간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노력하면 아무리 좀 진행되어 있는 췌장암이라 할지라도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은 여기에 해당이면 참 좋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서 본인한테 효과가 있는 그런 증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서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 병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인데 여기가 이제 본관이고 여기가 암병원입니다. 최근에 뉴스위크 조사에 따르면 암병원 세계 10대 암병원을 뽑는 곳 중에 저희 병원도
3위로 이렇게 등재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췌장 담당 센터에 속해 있고 그렇지만, 소화기내과의 5명의 교수, 그다음에 그 혈액형내과의 3명의 교수가 진단,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외과의 5명의 외과 선생님, 췌장 담당 교수님들이 수술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명의 그 우리 방사선 종양학과에 양성자 치료를 전담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또 한 명의 또 병리만 좀 전문적으로 보시는 교수님, 또 그다음에 영상의학 교수님, 이렇게 다학계 팀을 이뤄서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11명의 증례는 제 환자의 증례만 보여드린 겁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이렇게 치료가 잘 된 그 증례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옆에 여담이자 우리 가족의 반려견인 강아지인데 이름이 희망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도 희망을 갖고 또 내 환자들한테도 희망이 됐으면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데 이렇게 합니다. 아주 오늘은 비교적 제가 거의 강의 시간을 전부 다 제 그 환자분 증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이게 지금 질문들이 조금 있고 마침 그 뒤에 저기 아직 라이브 시간이 조금 있어서 조금 질문 답변을 조금 더 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네, 송이 엄마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멈췄다 치료를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치료 효과의 중간에 확 떨어지지 않다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내성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 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휴지기를 갖고 있다가 똑같은 약을 썼을 때 그전만큼 효과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효과가 있었던 게 보여지면 일단 써보고 안 되면 또 2차 약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엔젤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췌장은 복부 초음파에서 거의 안 보이나요? 그리고 암이 있으면 왜 살이 빠지나요? 위암이나 대장암은 치료를 둬야 된다는데 이 치료는 위암, 대장암의 특징적인 증상인가요? 복부 초음파를 보시면 췌장의 머리 부분이나 몸통 부분은 대부분 잘 보이는데 조금 그 지방질이 배가 나오시거나 좀 가스가 차신 분들은 꼬리 쪽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새 췌장 초음파도 이 투과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또 잘 보시는 선생님들 경험이 있으면 웬만큼 하면 제 아빠의 증례에서도 보였지만 처음에 초음파로 췌장암 진단돼서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뭐 가볍게 1차 경험에서 할 수 있는 건 췌장의 초음파를 좀 해보시고요. 근데 뭔가 의심이 되는데 잘 안 보일 때 그때 이제 CT나 MR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암이 있으면 통증 때문에 잘 안 먹기도 되고 또 암의 침범 때문에 실제로 췌장에서 소화제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식욕도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나 대장암도 초기에는 아무래도 아무 증상은 없지만 좀 커지면 그쪽에 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제 음식물이 스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실핏줄이나 이거 터지면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대변 검사, 잔멸 반응 검사하면 양성은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아마 좀 출혈이 있거나 이렇게 잔멸 반응이 있으면 이건 좀 진행됐던 암의 특징이 진행됐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김바다님 질문을 볼까요? 네, 67세 여성이고 네, 그다음에 선수술 후 예방암 저희 앞에 환자들처럼 12번 종료했고 추적 관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종양피자 검사를 3개월에서 1년까지는 매달 진행하는 걸 어떻게 보시나요? 어차피 만약에 이제 앞에 증례들처럼 처음에 진단 당시에 그 CA19-9라는 종양피자 수치가 높게 올라갔어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이 되어서 있는 상태라 그러면 CT나 MRI를 뭐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찍지 않고요. 저는 그다음에 되게 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미리 조금 궁금하시면 CA19-9 정도는 검사를 미리 하면 이게 선지표로 사실은 암이 재발하기 전에 CA19-9 수치부터 먼저 쭉쭉쭉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이면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이 걱정이 되시면 그 종양피자 수치는 한 1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미리 검사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57세 여성인데 위내시경을 2년 만에 했습니다. 위궤양이 심해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했다는데 이번 주에 결과 보러 가니 없다 합니다. 이전에 위궤양은 없었거든요. 특별히 생활이 달라지는데 왜 이렇게 위궤양이 있을까요? 스트레스와 관련 많은가요? 물론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와 위장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궤양이 잘 형성될 수 있고, 헬리코박터균이 뭐 없으면 더 재발률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네, 관련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푸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야겠죠. 네, 다음 타임버드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완전 관해로 관철이 되어도 꼭 수술을 제외하는 것이 궁금하네요. 실제로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앞에 정리해 보면 수술 안 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만 5년이 지났는데 한 4-5분 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직은 저희들 원칙을 보면 그게 또 시간이 지나서 진짜 지금은 괜찮지만 5년, 10년 지나서도 거기서 또 살아서 이렇게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원칙적으로는 제거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앞에 환측내들처럼 너무 그 암에 혈관들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박리하기 어렵거나 진짜로 아니면 본인이 칼대는 것에 대한 극심한 어떤 불안감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또 고령이시거나 그러면 그때는 안 하시지만 일단은 잘 치료가 됐던 경우라도 잘 원래 제거하는 것이 아직은 원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써니분님이 다학제 치료는 참여가가 각과마다 진료비가 발생되나요? 다학제 진료비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일반 진료보다는 여러 과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 1시간 안에 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해당 요건이 잘 되는 거면 급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진료비는 물론 좀 비싸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일반 진찰비가 한 15,000원이나 25,000원이면 다학제 진료비는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모든 교수들이 한 5개 과 교수들이 시간을 딱 맞춰서 그 환자를 모이는 걸 따진다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는 분명히 더 훌륭할 겁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정분현님, 췌장암 환자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어떤 분은 항암하면서 육류나 이런 걸 먹으면 암 조직에 그 육류 고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서 안 먹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골고루 비교적 잘 먹고 특히 자기가 잘 먹었던 음식들을 잘 드시라고 저는 항상 권하고요. 그래서 암 환자 항암할 때 다음 오셨을 때 체중이 좀 드시면 저는 꼭 칭찬을 해드립니다. 암 조직을 이겨내고 본인이 먹어서 체중을 늘렸기 때문에 암을 이겨내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하고요. 단지 이제 조금 날 음식이나 날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뭐 건강식품이나 너무 즙낸 거 이런 것들은 좀 항암하는 분들은 좀 피하지만 골고루 특히 뭐 생선, 육류, 계란 이런 것들 다 잘 드시면 좋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더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는 쭉 열거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볼까요? 서현님 질문을 볼까요? 예. 6월 초에 췌장 이상 발견돼서 CT, MRI 검사 후 췌장머리에 3cm, 췌장도 커져 있고 수술 권유받고 지방에서 해서 PET-CT 예약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아직 암은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술 권유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아직 폐 검사가 남았지만 이런 경우도 항암에서 퀴를 줄일 수 있나요? 진단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의료 파업 때문에 늦어져서 지금쯤은 암으로 진전됐을까 무서워요. 허리 통증이 엄청나게 심해서 주사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췌장 때문에 심한 허리 통증이 있으네요. 췌장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은 허리 문제 때문에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암은 그냥 우리 사진만 보고서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없고 꼭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해서 확진을 하고 만약에 조직 검사 없이도 이게 수술할 수 있는 병변이라 그러면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의료 파업 때문에 아직 모든 병원들이 특히 대형 병원, 빅5 병원들이나 전공의들이 있는 병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과는 비교적 한 90% 정도 가동을 하고 있지만 외과 수술하는 쪽은
지금 60%밖에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췌장암 진단받고 많은 환자분들이 외과 선생님을 보려면 2달 정도 기다리고 또 수술 날짜를 잡으려면 2-3달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도 하루빨리 이 전공의 사직 사태가 마무리돼서 빨리 환자분들 좀 더 많은 환자들이 풀 가동해서 돌아오면 비교적 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스위크지에 세계 10대 병원에 3개 병원들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병원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모든 암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다른 질문들이 이 댓글창에 있으면 제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밑에 나중에 댓글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희망을 갖고 이렇게 암을 같이 맞서서 잘 담당하시고 있는 선생님하고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